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98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983일차고요. 오늘은 286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네. 솔직히 우리가 어떤 파티에 참석할 때 낡은 구두를 신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비싼 신발을 신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를 예우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기분 상해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비싼 신발을 신고 가는 이유가 예우받지 못할까 봐라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평소에는 물론이고 정원 가꿀 때조차 비싼 신발을 신을 수도 있습니다. 정원 가꿀 때. 그 가죽의 유연함과 부드러움을 사랑하고 그 신발을 만든 솜씨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파티에만이 아니라 정원 가꿀 때 비싼 신발을 신을 때는 이 진짜 가죽의 유연함 때문에 부드러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이 신발에 대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는 건지 그냥 내가 외부에 보여지는 거로 인해서 하는 것인지를 이제 자꾸 봐야 된다는 거. 외부로 보여지는 거는 내가 자꾸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뭔가 자신감이 없을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비싼 신발을 신고 안 신고를 떠나서 그걸 하면서 내 마음, 내 내면에 어떤 에너지, 어떤 의식의 층이 달라지느냐가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즘의 핸드백들을 보면 어떤 것들은 볼성사납기 이를 데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사는 유일한 이유는 가방에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이 붙어 있으니 자신이 그것을 사려고 많은 돈을 썼다는 사실을 다들 알아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유, 유명한 거.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그 유명 디자이너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된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쵸?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냥 그거 대체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면에서의 나의 그 분리감, 피의식, 막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지 되는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쵸? 어제도 누군가를 만났죠? 만났는데 그분이 멘토가 있으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그래도 뭔가 성공을 어느 정도는 성공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공을 해서 서울에 계신데 멘토로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공이라는 사실 기준도 빌딩이 몇 채가 있느냐. 어제도 이제 누구랑 그래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여기 대구에 그 범어 로타리라고 있어요. 거길 쭉 지나가는데 큰 또 높은 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사무실이 강남에 있을 때 강남 선능력 있는데 그쪽 강남대로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요. 선능력 있는 그대로. 그 빌딩 숲이에요. 완전 막 빌딩이 그냥 줄줄 완전 쫙 있거든요. 가운데 나무 가로수 있고 양쪽에 빌딩 숲이 있었는데 대구도 보면은 이제 빌딩 숲이 되려고 하는지 막 그쪽에도 막 큰 아주 두산 이브라고 높은 고층의 아파트가 있는데 또 고층으로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야, 여기 빌딩 숲이 되려고 한다 하면서 어제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야. 근데 야, 요번에도 제가 그 어디더라? 안양을 갔었죠? 얼마 전에. 안양을 갔을 때 누가 이제 사무실 오픈한다 그래서 안양을 갔었는데 11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이제 한 세 동 정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본인께 될 거고 어쨌든 일반 사람들보다 많이 부자인 거예요. 아파트 그렇게 많이 부자인 거죠. 그 부자인데 빌딩이 그렇게 큰 아파트가 고층으로 된 것들이 있다면 아마 저런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그분이 멘토라고 하시는 그분이 성공을 했다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이제 감사하죠. 근데 이제 성공이라는 게
재산으로 가치를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의식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상태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죠. 욕망이 없는 거예요. 물질에 욕망이 없지만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 아닌 다음에 세상에서는 이 막 재산으로 어떤 그런 가치를 어느 정도 막 그 사람에 대한 그 가치를 어느 정도 막 매기잖아요. 그래서 성공했다는데 얼만큼 재산이 있을까? 얼만큼 성공을 했을까? 그 기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기준치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한테 이제 멘토로 이제 상담을 이렇게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겉에서만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겉에서만 하는 거죠. 근데 또 습관이 안 바뀌어 있어. 그럼 또 이렇게 잔소리 같이 좀 듣는 거죠. 좋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대답은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나는 안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행동 패턴이 진짜 바뀌려면은 근원에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제도 말씀을 드렸더니 음, 요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들으신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에 연결하신 분이 또 얘기를 잘 하셔서 저번에도 한번 만났었는데 요번에는 중간에 좀 이분이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생겼어. 적극적으로. 그러고 중간에 또 하신 분이 그런 의욕을 이제 또 이렇게 의지가 있도록 또 안내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이 마음 자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틀려져 있더라고요. 중간에서 얼만큼 듣게끔 준비를 해 놓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귀문이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 듣고자 하는 마음을 해놓지 않으면 귀문이 안 열려 있죠. 그래서 어제는 그냥 듣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또 영혼이 근원적인 신념이 바뀌면서 이제 바뀔 수 있는 그 길 안내를 또 하니까 그분이 잘 안내를 해서 모시고 와서 되게 좋더라고요. 밤늦게 만났는데도. 그래서 내 안에 이 밖에 있는 유명 디자이너의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 가방과 옷을 입는다고 그래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려면 계속 어떻게 해요? 네, 내 밑에 어릴 때 계속 내려놓아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2, 3분 만에 어릴 때 신념 경험했었던 거,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엄마한테 버려질까 봐 했었던 그 행동 패턴들을 50년 8개월 때 본 느낌을 51세에 완전 재맥락이 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걸 찾아서 맥락을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바꿔야 되는데 어제도 뭔가 어떤 순간 탁 했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수업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동안 수업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은 상하고 이거 에너지는 막 감정적인 거는 이제 혼자 느끼고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수업이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데 그냥 안 들리는데 계속 이제 내면을 보는 거죠. 왜 자존심이 상하지? 뭐 때문에 그렇지?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느끼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그러고 혼자 감정적으로 올라오고 혼자서 그냥 인형이 혼자서 그냥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뭐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는 이제 또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금방 또 생각은 또 나요. 네,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막 하는 그게 어릴 때의 어떤 신념 체계에서 재맥락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계속 올라오죠. 뿌리가 제대로 확 뽑히지가 않은 거예요. 보긴 봤는데 뿌리가 뽑히지를 않고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서 계속 거기서 맴돌고 있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해서 찾고 질문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 바뀔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예. 주변 사람들은 그냥 역할만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역할만 하고 뭐 그냥 너무 충실하게 역할을 잘 하셔가지고 거기서 또 내가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주변 사람들을 보고 내가 느끼는 내 느낌, 내 감정들, 내 거를 자꾸 찾아야 되는데 자꾸 네가 좀 똑바로 해봐라. 왜? 내 감정이 안 좋으니까 당신이 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자꾸 외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 안에서 계속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방 본연의 모습은 정말 끔찍합니다. 짧은 치마 길이가 모든 여성에게 어울리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원한다면 얼굴에 더러운 자국을 묻힌 채 온종일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흉한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삶은 충분히 힘든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우리의 불리한 점까지 광고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음치라면 교회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기보다는 작은 소리로 조용히 흥얼거리는 것이 아마도 현명할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거나 수치스럽거나 쑥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공간과 행사의 아름다움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부적절한 것에 반대하는 주된 논거는 이렇습니다. 그런 것이 애정과 배려가 없고 사려 깊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품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음치라면 조용하게 아마 현명한,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는 게 현명한데 음치인데 막 있죠. 큰 소리로 노래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현명하게, 그러니까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 이제 그게 그거보다, 그건 드러난 거고 그거보다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이냐라는 거죠. 현명하게 되는. 현명하게 되려면, 지혜로워지려면 그 경험과 원리를 제대로 알아서 이해하는 거와 경험을 알고 내가 진짜 맥락이 자꾸 바뀌어갈 때 현명해지고 지혜로워진다고 하셨어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죠? 네.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한 확실하게 정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그 전체적인 품위입니다. 마지막 특징이 어떻게 전체적인 품위더라. 어떤 사람들? 진정으로 성공한 확실하게 정상에 있는 사람들은 품위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품위가 있다. 그들의 꾸밈 없고 소박하거나 세련되지 못한 행동마저 대체로 품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마치 서투름이 오히려 가장 품이 있을 때를 무의식적으로 아는 듯합니다. 서투른 게 무의식적으로 품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수한 서투름이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거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완벽이라는 게 없죠. 그냥 신이라면 그냥 그 자체로서의 그냥 완벽보다 완전함으로 그냥 있는데, 완벽하려고 하는 거는 비리가 있는 거죠. 세상에 완벽은 없는데 완벽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왜 완벽하려고 하는지, 완벽해야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찾아 들어가서 아침에는 참, 어제도 화요일 날 강의를, 야, 뭐 안 잤나 봐요. 화요일 날 거를 보니까 화요일 날 밤에 올려주신 거예요. 안 주무세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아침에도 보니까 화요일 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화요일 대구 수업이. 근데 이제 질의응답 그 뒤쪽에 좀 못 들어가지고 다시 들어보니까 또 다시 뒤쪽에 이제 좀 이렇게 건성 들었던 게 있어서 다시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 보면 선생님이 그 누구 하나 또 병을 고치겠더라고요. 그쵸? 듣기 싫어하는 병이 있어요. 듣기 싫어서 걸린 병이. 근데 그게 들어보시면서 저쪽 근원에서 막 이렇게 산이 이렇게 꽃이 많아요, 나무가 많아요, 막 얘기하시지만, 예, 맞아요. 난청.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려고 그냥. 예, 난청 맞아요. 감사해요. 난청 때문에 이랬다가 이제 고치시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지만 근원의 어떤 이 아프게 한, 들리지 않아서 난청이 생기게 된
네, 네. 네, 이미 고쳤다고 확정, 그쵸, 이미 고쳤다고, 그쵸, 선생님은 영안으로 보셨을 때 이미 성공했고, 우리가, 이미 성공했고, 이미 다 나았고, 이미 다 되었다는 걸 아시면서, 아시는데 막 떼쓰고 뭐 하고 막 이제 막 이런 과정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연시킨다. 여러분들이 지연시킨다는 말씀을, 네, 우리 한성우님, 시크릿, 풍요로우신 우리 한성님, 네, 이따 보러 가야지. 이따 보러 만나러. 네, 음, 그, 이미 선생님은 그러니까 다 된 것을 보시는 거예요. 된 것을. 근데 우리는 안 될까 봐 자꾸 선생님한테 했잖아요. 안 될까 봐, 안 될까 봐 여러분들이 시간을 지연을 시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지연을 시킬 뿐이지 이미 다 된 것을 보고 계신데, 그쵸? 근데 그거를 또 그 투정이나 그냥 막 피해자로서의 그 결핍감, 막 피해자, 나는 피해자입니다. 하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그걸 다 받아주시니 참 대단하시죠.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된 것을, 끝을 다 보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는데, 우리 같으면 한 번 얘기해주고, 너 얘기했잖아. 왜 그래? 막 그러실 텐데, 아, 절대 안 하시잖아요. 그냥 또 사랑으로 들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다 성공하고, 진짜 사랑으로 다 바뀐 모습을 보고 상담을 해주시는 분과 같이 심적으로 해서 막 따라가면서 막 듣는 거와 천지 차이인 거죠. 영안으로 보셔서 이제 그 답을 알고 계시는 거라. 그래서 또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벌써 낫겠더라고요. 선생님이 나은 모습을 보고 안내를 하시니까 이미 벌써 진짜 다 나은 그 모습? 그 근원에서의 어디서 문제점이 있는 원인을 딱 보시고 그거를 가지고 얘기를 이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친구가 완전히 거기서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완벽하게 알면 이미 다 나은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원인 하나만 있으면 고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습관이 그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습관이 이제 몇십 년 됐을 거란 말이에요. 30은 넘은 것 같고 30년 동안 습관으로 갖고 있었던 그 습에서 벗어나는 거를 계속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죠. 습에서 벗어나는 걸 꾸준히 그 습관이 탄성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이 분리되면서 있었던 그 자존심 상하고 막 버려질까 봐 빼앗길까 봐 자존심 상하고 하는 게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자존심 상하는 거. 막 그게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또 보면서 또 막 있죠. 그게 또 없애. 또 올라오면 근데 또 압이 또 싹 빠지고 올라왔다 압이 빠지고. 그 맥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하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는 하는데 이해한 거랑 맥락이 바뀌는 거랑 같이 해야죠. 저는 못하겠는데 안 하겠습니다가 오늘 좀 봅시다. 아니 저는 못하겠는데요는 뭐예요 이거. 우리가 같이 실천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 하시는 모습, 선생님은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걸렸어요. 저는 못하겠다는. 이 못하겠다는 건 뭐야? 나는 안 할래. 선생님만 하세요. 나는 안 하고 싶어. 이거잖아요. 여보시오. 혼자 풍요로움을 느끼면 됩니까? 딴 사람들을 같이 풍요로운 걸 안내를 해야죠. 주변 사람들. 네? 저한테 걸렸어요. 저는 못하겠다는 걸 못하겠는데 그걸 하시는데 울컥한다고. 울컥만 하면 뭐예요? 우리도 같이 같은 길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못해, 안 해. 선생님만 하세요. 또 얘예요. 너무 웃겨. 같이 안내해야죠. 혼자만 풍요로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제가 왜 아침에 이러겠어요.
뭐 저도 아직 그 길을 가고 있지만, 가려고 자꾸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가고 있는 길이지만, 제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걸 뭔가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하는 거죠. 함께 하고 싶다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거지. 뭐 나 혼자 좋아 가지고 '이게 뭐하러 왜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운동을 가면 제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딴 거를 해도 되죠.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된단 말이에요. 요번에 인제 시드니도 가거든요. 12일 날 제가 인제 뉴질랜드 갔다 시드니를 가는데, 어쨌든 가서도 하려고 최선을 다 한번 해서 시간을 좀 만들어 봐서 하려고 했는데, 시드니가 2 시간 차이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한번 시간 확인을 한다고 보니까 1 시간 차이인 거예요. 서머 타임이 인제 이렇게 적용이 돼 가지고 1 시간 차이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비행기 오고 가고 하는 시간만 그게 저기 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제가 순수하게 그랬던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지는데 같이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 어머, 그 선생님 강의 이렇게 듣고 내가 근원의 원인의 문제를 찾으니까, 원인이 어디 있었는지를 찾으면서 좋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어머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뭘 써 봐도 좋으면 막 얘기하고 해 보고 좋으면 얘기하고. 제가 딱 그게 인제 그게 있어서 자꾸 인제 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는 정말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아침에 인제 이제 983 일이에요. 17 일만 있으면 제가 뉴질랜드 가서 1000 일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도 의식 덕분이지요. 예. 공부하고 있는 그 덕분에 그랬던 거예요. 어디 일찍부터 가시네요, 어디. 네. 일찍. 어유 참 홍길순이야, 홍길순. 네.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는 거,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그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또 선물도 많이 받고, 이해하는 마음 때문에 또 많이 받고, 그럼 그거를 같이 또 다른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내 문제를 해결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이해하고 "아 울컥한다." 이러면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데, 안 한다는 거잖아. 그거 우리 맨날 배우잖아요. 저 못 하겠는데요. 못 찾겠는데요. 그건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잡았다 오늘. 핵심적인 거. 네. 신념도 바꿔야 되죠. 신념도 계속 끊임없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음. 자꾸 질문하고 해야지 되지, 우리 지금 계속 아침마다 말씀드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는 분 없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는데, 그걸 미세하게 얘기를 해 보면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뭐 저나 여기 박사님들이 저랑 합해서 이제 이렇게 7 분이 계세요. 박사 수료하신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6 분이 또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좀 물어보시면 안내를 굉장히 많이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를 받고 또 질의응답 또 묻고 해결해야지, 아는데 알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 제가 어떤 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저 이상하게 사장님 앞에만 가면 아픈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아니다. 내가 무슨 1살 애를 낳냐. 엄마가 아니라 1살 2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나는 2살 때 나는 애를 낳은 적이 없다.' 그래 갖고 엄마가 아닌데 엄마인 줄 알고 엄마 앞에서 뭔가 사고 치고 아파서 간신받으려고 하는, 그게 인제 스스로 없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거랑 그냥 내가 이해해서 아는 거랑 선생님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3 차원에서 그냥 보이는 물질, 이 선에서, 이 존재, 선형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는 선형. 3 차원에서 아직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야. 저게 저것이 저렇게 막 그냥 막 거기서 헤매고 있는데, 그 3 차원을 뛰어넘은 5 차원의 차원이 전혀 다른 5 차원의 세계에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 차원이 다른 에너지 맥락에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죠.
했는데도 또 뭐 하는 건 뭐 각자 몫이고 각자 어떻게 지연을 이게 지연시키는 거구나. 그쵸? 선생님은 이미 다 된 것을 보고 있는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자꾸 지연시키고 안 하고 싶어 하고 괜히 왜 아직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고 싶고 어린아이가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사랑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데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고 싶어 하는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받고 싶을 때는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고 싶다라는 행위를 할 때는 벌써 내가 결핍에 들어가 있어서 아직 나는 어린아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럼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제 부산을 가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론이 그거더라고요. 딴 거 없어요.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저거는 이래서 못 받고 요래가 주기 싫고 요래서 주기 싫고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쟤 안 움직이는데 내가 굳이 여기서 해갖고 해줘야 돼?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우연은 아니다. 모든 일들은. 줘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상황이 생기니까 그냥 마음껏 주는 게 더 낫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선생님 줘라 얘기하시지. 그거 다시 뺏어와. 그거 네 거니까 그래. 뭐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결론이 딴 게 없어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듣지만 결론은 다 뭐예요?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지? 어떻게 하면 줄까? 그냥 아이고 생각 따지지 말고 주자. 저는 어제도 어딜 가가지고 제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떤 미용실 원장님한테. 그게 이제 막 얘기를 하니까 원장님이 사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위에는 안 움직여요. 우리 둘이 유지를 안 해요. 관계 유지를 별로 안 해. 안 봐요. 그 샵에서 나가고 나서. 근데 순간 생각이 들죠. 관계 유지 안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뭐 해야 되지? 또 오늘 찾아가긴 해야죠.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도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뭔가 주변에 어떻게 해봐라라고 얘기는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근데 그냥 줘라.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어떤 인연이 있구나. 그냥 열심히 해서 같이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일하는 데는 능률적으로는 해야 하지만 그냥 무조건 해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능률적인 게 어떤 것인지도 또 찾아서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일은 많이 주는 거, 많이 주는 거에서 물질을 많이 주는 거는 제일 쉬운 거라 그러셨잖아요. 이제 마음을 내가 탁 내서 줄 수 있는 거. 이게 마음은 안 주고 다른 것만 이렇게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들어보면 내 마음에서 안 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목에 풀려야지 나머지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우리는 풍요롭기 때문에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고 사랑을 많이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양 부릴 생각하지 마시고 주는 풍요롭게 나누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다시 만나 뵙고요. 음소거 해제시켜 주세요.